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그 통합과 B 중간고사 대비 생명과학 화학 파트 복습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고요. 오늘도 이어서 한번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는 어떻게 보면 원소와 주기율 그리고 화학 결합이라는 크게 두 가지의 파트를 우리가 다뤘기 때문에 내용도 많고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생명과학 파트입니다. 생명체 구성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학습지도 2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좀 가볍고 짧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 잃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들으면서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단위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단위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런 기본이 되는 유닛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중합체를 이룰 때 이 단위체들이 여러 가지가 모여서 하나의 큰 덩어리를 이룰 때를 중합체라고 한다면 이 단위체는 그 하나의 기본 재료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정의를 한번 볼게요. 크고 복잡한 물질을 만들 때 반복해서 이용되는 기본 재료, 그쵸? 이것을 단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복잡한 물질, 크고 복잡한 물질은 굳이 우리가 이제 얘기한다면,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얘는 중합체가 되겠죠? 단위체들이 모여서 중합체를 이룬다. 특히 생명체 내에 존재하는 우리가 지금부터 중점적으로 다룰 단백질이나 핵산 같은 친구들은 굉장히 사이즈가 큰 물질이에요. 그래서 걔들은 중합체에 속합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단위체의 종류나 그리고 개수나 배열 순서, 그리고 뭐 결합 방식, 배열 순서랑 비슷한 느낌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종류가 몇 개나 또 어떤 순으로 그리고 그 결합하는 방식이 어떻냐에 따라서 다양한 물질이 만들어진다. 뭐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재료가 여러분들 어떤 재료로 어떤 뭐 음식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도 내가 어떤 재료를 몇 개나 쓰고 그리고 그 음식들을 만들어서 뭐 어떤 순으로 이렇게 음식을 내보내는지에 따라서 그 식사가 달라지듯이 단위체도 중합체와 그런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명체 구성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요. 여러분들 생명체를 구성하는 저기 볼게요.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 얘들은 전부 다 단위체예요, 중합체예요? 얘들은 중합체입니다. 얘들은 거대 분자예요. 굉장히 사이즈가 큰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런 애들도 결국은 물질이잖아요. 그럼 물질은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했지만 결국 쪼개면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생명체를 이루는 구성 물질, 여기 나오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핵산 같은 물질은 이러한 원소들이 많아요. 탄소나 수소나 산소, 뭐 질소 같은 이런 애들이 좀 많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 중합체들의 이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은 좀 조금만 얘기할 거고요. 주로 단백질이나 핵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살펴볼 거예요. 자, 탄수화물이 밑에 예시로 나오죠. 가볍게 봅시다.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포도당이라는 친구예요. 근데 이 포도당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많은 개수가 와서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녹말이나 글리코젠이나 셀룰로스 같은 중합체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하면 그 탄수화물에는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같은 다양한 종류들을 다 통칭해서 우리는 탄수화물 이렇게 얘기해요. 되겠죠? 오케이. 자, 녹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통 식물이 어떤 이 당을 저장할 때 많이 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로 먹는 밥 있죠. 밥 쌀이잖아요. 식물이잖아. 그지? 그리고 면 종류도 대부분 밀을 쓰잖아요. 그런 식물들이 이제 녹말, 혹은 여러분들 전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발음이 좀 이상하죠. 그죠? 스타치? 오케이. 아무튼, 전분가루, 뭐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걔네들이 전부 녹말에 해당하고 우리의 주식입니다. 그 다음에 글리코젠은 동물이 이 당을, 즉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섭취하시면 그 음식물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잘게 쪼개지고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포도당으로 쪼개지거든요. 포도당을 흡수했다가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저장해서 뭐 여러분들
보통 간이나 근육 같은 데 많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셀룰로스라는 이 탄수화물은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생명과학원에서 아니구나, 이번 교육과정부터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갔네요. 3학년 생명과학 2에서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요 정도 선생님이 설명한 수준 정도만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 체크 한번 해봅시다. 단위체의 종류, 개수, 결합 방식에 따라 다양한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포도당 결합 방식에 따라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등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수준에서 얘기하면 녹말이나 글리코젠이나 셀룰로스가 전부 다 포도당이라는 동일한 종류의 단위체로 이루어져 있으나 얘네들이 결합하는 방식이 달라서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로 이제 물질이 달라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단백질로 갑니다. 여러분들 단백질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 이번 파트에서는 단백질하고 핵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탄수화물은 이제 앞에 약간 에피타이저. 선생님 자꾸 먹는 걸 비유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먹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자, 딴소리 그만하고. 자, 단백질. 여러분, 단백질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여러분, 우리 생명체에서 물다음으로 많은 물질이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에 이제 여러분들 뭐 들어봤죠? 보통 한 60에서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루는 화합물, 그러니까 물질 중에서 물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머리카락도 단백질이고, 근육도 단백질이고, 피부도 단백질,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근데 이러한 좀 구조 단백질 말고도 여러분 몸 안에 물질 대사를 촉매하는 다양한 효소들, 그리고 항체, 그리고 이제 혈액에 있는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 뭐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단백질이에요. 종류가 굉장히 많고, 걔네들끼리 담당하는 기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중요한 거니까 빨간색으로 적겠습니다. 자, 단백질의 단위체 이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미노산입니다. 이 쌤이 거짓말이 아니고 재작년이었나 3년 전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선배죠. 중간고사 서술형 평가를 치는데 아미노산을 적어야 되는데 아노미산을 적었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노미산. 아노미란 단어가 여러분들 사회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노미 현상에서 뭐 이렇게 굉장히 혼란한 상태 뭐 이런 걸 얘기한다던데 그 친구는 문과였나 봐, 그지? 그래서 아노미산으로 적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괜히 얘기했나요? 여러분들 또 헷갈리실 건가요? 아미노산입니다. 그죠? 영어로 쓸까요? 아미노 그리고 산이 애시드예요. 아미노산 되겠죠?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미노산, 단백질의 단위체고 우리 몸의 생명체 내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은 딱 20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20가지 이 재료로 수만 가지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보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 개수, 배열 순서 이거에 따라서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20가지밖에 없지만 이 20가지를 몇 개나 또 어떤 종류들을 또 어떤 순으로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구조가 달라진다. 되겠죠? 자, 2번 봅니다. 자, 단백질의 구조예요. 단백질의 구조. 단백질은 똑같은 얘기 또 나오네. 아미노산 종류 배열 순서에 따라 고유한 입체 구조. 그래서 단백질마다 굉장히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이 구조에 따라 기능이 결정됩니다. 즉 구조가 변형되면 기능도 잃어요. 그래서 구조와 기능은 굉장히 세트입니다. 세트.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아미노산, 파란색 아미노산 종류가 다르다는 의미예요. 실제 아미노산이 이렇게 공처럼 생겼다는 게 아니고 모식화한 그림이지, 그지? 그래서 이 빨간 아미노산과 파란 아미노산이 만나면 이제 아미노산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물 분자가 하나 빠집니다. 뭐 이런 건 그냥 지금은 참고만 하세요. 물 분자가 하나 빠지면서 이제 이렇게 결합이 됐어요. 뭐 이런 결합을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거든요.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구슬로 나타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에서 색깔이 다 다른 이유는 이 색깔이 다르다는 건 아미노산 종류가 다르다는 뜻이고, 이 구슬을 꿰고 있는 실, 얘네들이 전부 펩타이드 결합의 이제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노산들이 쫙 연결된 이 아미노산 사슬, 이거를 우리는 이제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불러요.
이 긴 아미노산 사슬을. 그리고 이 폴리펩타이드라는 이 긴 아미노산 사슬이 이렇게 이제 병풍 모양이나 나선 모양으로 이제 생겨 먹은 것을 2차 구조라고 합니다. 단백질의 2차 구조. 이렇게 긴 사슬은 1차 구조. 얘는 2차 구조. 그리고 이제 이런 친구들이 또 입체적으로 모여 있는 것을 3차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단백질 중에는 뭐 3차 구조인 것도 있고 4차 구조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사실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를 구분하는 것도 좋지만 의미적으로 우리가 접근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 1차 구조에 이것들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나 개수나 배열 순서를 바꾸면 이 끝에 갔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그게 중요한 여러분 의미입니다. 자, 단백질의 기능, 생명체의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도 있고, 그리고 화학 반응이나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기능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죠? 됐습니까? 오케이. 기본 체크 봅니다. 단백질의 기능적 특성은 입체 구조에서 비롯된다. 맞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단백질의 구조가 변하면 기능도 바뀝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이게 또 먹는 거에 비유되네. 공교롭게도. 여러분, 계란 후라이 다 해보셨죠? 계란의 이제 대부분이 단백질인데, 계란이 여러분들 날계란 상태로 있을 때랑 걔를 후라이팬에 이렇게 쫙 깨면 색깔이 쫙 바뀌어지니까 계란이 익어버리죠. 하얗게. 그렇게 된 게 단백질의 구조가 열에 의해서 변성되는 거예요. 구조가 다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 후라이 된 계란을 다시 날계란으로 여러분 만들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 구조가 다 깨져서 원래 기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조금 고급진 말로 변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구조가 기능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네요. 두 번째 봅니다. 단백질의 입체 구조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순서에 의해서만, 우리 보통 뭐뭐에 의해서만 하면 틀린 경우가 더 많죠, 그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순서도, 배열 순서도 있지만 아미노산의 종류, 개수 위에 있네요. 종류, 개수, 배열 순서 이 세 가지가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단백질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산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핵산이에요, 핵산. 여러분들 사실 상대적으로 단백질보다 핵산은 좀 생소할 거예요. 혹은 학생들 중에 핵산이란 말을 처음 들어본 학생도 있을 수 있어. 괜찮아. 지금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됩니다. 핵산이란 뜻은 사실 이 핵은 이제 원자 핵은 아니고요. 얘는 세포 핵을 의미합니다. 세포 핵. 그러니까 세포 안에는 이제 핵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그 세포 핵 안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이다라고 해서 핵산이라고 이름 붙였고, 근데 이 핵산은 두 가지 종류, 이제 유명한 친구가 나와요. DNA, RNA. DNA, RNA. 여러분 DNA 많이 들어보셨죠? DNA, RNA. 얘들 둘이를 합쳐서 우리는 핵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핵산에는 DNA, RNA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DNA나 RNA나 어쨌든 간에 이 둘 다 핵산이잖아. 이 핵산의 단위체. 핵산의 단위체가 뭐냐면 이름이 좀 길어요. 뉴클레오타이드가 되겠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얘가 핵산의 단위체입니다. 그러니까 핵산이란 것도 아까 단백질처럼 거대 분자, 중합체이기 때문에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가 여러 개가 모여서 핵산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구성이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구성된 단위체입니다. 밑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인산, 당, 염기. 얘도 인산, 당, 염기. 전체적인 건 똑같습니다. 근데 D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와 R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이 어떤 겉모습은 같은데 안에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염기 있죠, 염기. 얘가 다릅니다. 얘가 DNA 같은 경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책 참고서 같은데 티민이라고 적어놓은 경우도 있어요. 티민. 상관없어요. 이게 다 영어 단어입니다. 얘인데 얘를 타이민, 이걸 티민이라고 읽은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RNA 같은 경우는 유라실이라고 돼 있어요. 유라실.
요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이게 이제 질소성 염기인데 요 염기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은 똑같은데 타이민, 유라실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DNA가 타이민, RNA가 유라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 파트를 또 할 때 그냥 재미삼아, 물론 여러분들 이 정도는 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다 알지만 재미삼아 누군가 저에게 물었어요. Are you 대윤 teacher?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 이름이 대윤이에요. Are you 대윤 teacher? 물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채팅화 시켜서 좀 신세대답게 적어볼게요. Are you 대윤 teacher? 와우. 좀 민망하네, 그치? Are you 대윤 teacher? RUDT. RUDT. RNA는 유라실. DNA는 타이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지금 박수 쳤습니까, 여러분? RNA는 유라실. DNA는 타이민.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요번에 원격 수업하면서 이제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리고 그 영상을 온라인 클래스에 링크를 거는데 DT 생명과학이거든요. 혹시나 본 친구들은. 그 DT가 여기 DT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좀 지루하실까봐 재미삼아 했어요. RUDT 기억해 주시고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갑니다. 핵산.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당과 다른 뉴클레오타이드 인산이 결합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인산당 이렇게 쭉 뉴클레오타이드 한 개만 그렸잖아요. 밑에 또 그리고 밑에 또 그린다면 잠깐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 하나 더 있으면 밑에도 하나 더 있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가 결합이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가. 대략적으로 할게요. 그래서 인산당 이게 쭉 이어진 게 이 파란색 골격이에요. 되겠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 파란색 리본 띠를 인산당 골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DNA 같은 경우는 이 띠가 두 개죠. 그러니까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붙은 이걸 또 마찬가지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데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나선형으로 꼬여 있습니다. 이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두 가닥이 각각 한 가닥씩 이렇게 인산당 요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여러분 되겠어요? 인산당 이 반복되는 이 구조가 여기서 띠 하나야, 띠 하나. 따라오고 있니? 그 다음에 여기 반대띠는 또 여기 안 그렸지만 또 반대쪽에 있겠지. 되겠어? 그리고 안쪽에는 뭐가 마주보고 있어요? 염기들. 요 염기가 요쪽이라 치면 요 염기는 옆에 또 새로 그려야 돼요. 이 집하고 이 집은 가닥이 다르잖아. 이해되겠니? 여기 너무 자세하게 하진 않을게,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DNA는 인산당 골격이 바깥쪽에 있고 안쪽에 염기들끼리 마주 보더라. 요거를 좀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일단 먼저 다 선생님 설명하고 밑에 적읍시다. 중요한 건 이거야. 염기들끼리 마주 보는데 아까 DNA 염기 4개 뭐 있었다 그랬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신인가 타이민인가 뭐지? RUDT. 오케이, 타이민이구만. 이렇게 4가지 종류의 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4가지 종류 염기가 있을 때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는데 아데닌이나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중에 아데닌은 반드시 타이민하고만 결합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요 빨간색 얘를 타이민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마주보는 이 염기는 무조건 뭐냐면 아데닌이어야 돼요. 여기에는 구아닌이나 사이토신 올 수 없어요. 자, 만약에 이 밑에 보라색을 구아닌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노란색은 뭐가 되게요? 사이토신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지금 노란색 똑같잖아요. 얘가 만약에 사이토신이면 여기도 구아닌. 연두색 똑같죠. 그죠? 얘가 아데닌이면 타이민. 이런 식으로 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결합한다. 이걸 뭐라 하냐면 염기의 상보 결합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이 DNA의 이중나선을 이루는 이 DNA 전체,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 전체, 이 전체가 DNA잖아. 그래서 DNA 전체 두 가닥에서는 아데닌은 타이민하고 개수가 똑같겠죠. 왜냐면 한쪽이 타이민이면 무조건 여기는 아데닌이니까. 반대로 구아닌은 누구랑 개수가 똑같아요? 사이토신하고 개수가 똑같아요. 그게 염기의 상보결합입니다. 됐습니까? 자, 구조 볼게요. 두 가닥의 뉴클레오타이드 사슬이 서로 마주보면서 회전하는 이중 나선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중은 가닥이 두 개니까 그렇고 나선은 이렇게 나선형으로 꼬여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중 나선 구조. 됐죠? 자,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DNA와 RNA는 생긴 지금 염기의 차이 아까 얘기했죠. RUDT 하면서. 근데 당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DNA의 당은 디옥시리보스라고 하고요. RNA 당은 리보스입니다. 그 사실 여러분들 이 DNA라는 거에 풀네임이 뭐냐 하면 뭐 적진 않을게. 선생님 못 적는 게 아니다 알겠지? DNA에 혹시 틀릴까봐 안 적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디옥시리보 뉴클레익 애시드라는 뜻이에요. 디옥시리보 뉴클레익. 그래서 한글말로 적으면 디옥시리보핵산이에요. 이 NA 뉴클레익 애시드가 핵산이거든요. 디옥시리보 핵산. 그럼 RNA라는 거는 뭐 무슨 풀네임이겠어? 리보 뉴클레익 애시드, 즉 리보핵산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DNA의 이 D와 RNA R이 사실은 당 차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DNA의 D가 디옥시리보스라는 거고 RNA R이 리보스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에 당의 차이가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나오네요. 바깥쪽은 인산당 골격을 이루고 안쪽은 마주보고 있는 그 염기끼리 결합하죠. 염기끼리 결합하는데 상보 결합. 얘기했습니다.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사이토신은 구아닌하고만 결합하는 게 염기의 상보 결합이다. 됐죠? 여러분 RNA는 뭐 상보 결합 얘기할 게 없죠. 왜냐면 RNA는 몇 가닥인가요? 그냥 한 가닥밖에 없어요. 그래서 RNA는 한 가닥입니다. DNA는 이중 나선 구조예요. 두 가닥. 그래서 여러분들 DNA, RNA 차이 지금 표로 정리가 되죠. 당에서 차이가 있고 염기에서 차이가 있고 구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인산은 똑같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기능적인 측면을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구조를 봤죠? 생명과학은 큰 기둥이 구조와 기능이에요. 구조와 기능입니다. 아까 단백질도 그랬잖아요. 구조와 기능 봤죠. 자,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 누구의 기능이에요? DNA 기능입니다.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RNA입니다. 뭐 RNA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그냥 RNA 통으로 RNA라고 합니다. 기능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능적 차이를 얘기해도 되고 구조적 차이를 얘기해도 됩니다. 구조적 차이는 뭐 많죠. 당에서 차이, 염기에서 차이, 아니면 뭐 이중 나선이냐 단일 간약이냐 그런 거 얘기할 수 있고 기능에서 차이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DNA 유전 정보 있는 건 아시죠? 뭐 더 깊은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뭐 자꾸 수업을 하다 보니까 또 선생님 전공 파트고 하니까 더 깊은 얘기 자꾸 하고 싶은데 일단은 우리 이 강의의 컨셉이 1학년 통합과학 중간고사 대비이기 때문에 너무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최소한 유전 정보는 DNA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죠. 그건 약간 좀 상식이죠, 그죠? 기본 체크 갑니다, 여러분. 핵산에는 DNA, RNA가 있습니다. 맞죠? 디옥시리보핵산, 리보핵산. DNA 염기는 종류에 따라 5종류가 아니고 4종류입니다. 뭐뭐 있어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R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타이민 대신 유라실이 있습니다. 생명체는 DNA 염기 서열을 통해 유전 정보를 처리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염기 서열이란 말 지금 몰라도 됩니다. 아까 쌤이 좀 깊은 얘기 하고 싶다 하는 게 사실 이거였는데 DNA 염기 서열이 곧 유전 정보인데 그냥 여러분들은 DNA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만 알아도 1학년 때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끝났어요, 여러분. 뭐 너무 쉽죠? 그래서 쫙 정리하시고 선생님 뭐 강조했던 거 또 나머지 다 여러분들 좀 복습하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가지고 중간고사를 잘 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길고 어찌 보면 짧았던
통합과학 B 파트, 화학 생명과학 파트에 대한 중간고사 대비 복습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준비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생활의 첫 시험인 이번 1학기 중간고사를 다들 노력한 만큼 잘 성과를 얻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